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실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채 규정을 하는 규정과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럼 증여 추정을 하겠다. 그런 규정이 상정법 45조 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3년과 2012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실명 계좌로 확인된 그 자녀 계좌에 부모가 이제 자녀 계좌에 입금을 해줬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해석 사례에 의해서 명의자가 인출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이후에는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금으로 입금이 됐는지 정확한 근거를 안 밝히면 증여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물론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 명의에 입금됐으면 입금일자로 증여로 보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납세자하고 계속 과세당하고 다툼이 심해지니까 이제 아예 2013년도부터 그 실명 자녀 계좌에 부모가 입금시켜주면 그날로 증여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증여 추정하겠다. 그건 빌려준 것이라든지 아니면 빌려준 것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맡겨놓은 것을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금을 우회적으로 받았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 출처 규정에서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 대차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차입거래냐 증여거래냐 이거 과세당하고 다툼이 엄청 많은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궁하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서 사지요. 돈을 받아서 살 때 이걸 증여냐 빌린 것이냐 이것은 우리 납세자하고 과세당국하고는 그 시각이 아주 180도예요. 납세자는 이건 난 부모한테 빌렸다 이렇게 볼 것이고 우리 과세당국에서는 이게 무슨 직계 존비속 간에 이게 빌린 게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해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입거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계좌에 부모의 거금이 입금됐다. 그러면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하지요. 외외적으로 차용증이라든가 원리금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갚고 있다. 부모에서 빌린 돈을 계속 변제를 하고 있다. 그게 금융계좌에 나타난다. 그럴 때는 일부 예외적인 규정이 예외적인 심판 사례나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해도 그 과세당국에서는 거의 증여로 과세를 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이 거래는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여로 과세될 개연성이 많으니까 반드시 금융계좌상 변제한 흔적을 남겨야지 그냥 현금으로 변제했다 그거 전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 그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세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질문을 많이 받지만 이게 과세당국에서는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하면서나 아니면 부담부정의를 하면서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을 자녀한테 팔고 부모가 팔고 그 집에 부모가 전세를 산다. 그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대부분 보면 인정 안 해준다고 보시면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18년 심판 사례에 의하면 이제 대학원생이 아버지 집을 샀어요. 아버지 집을 사고 주택을 매수하고 아버지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자기는 작은 방 하나에 살고 나머지 전체는 아버지에게 전세 주는 걸로 체결을 해서 뭐 보증금을 뭐 이렇게 잔금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본인이 취득했을 때 그 전세 보증금을 뭐 이렇게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줬고 또 우리 심판원에서도 이건 증여가 맞다. 이 과세당국이 손을 들어줘서 증여세 과세를 받은 사례고요. 또 두 번째 사례도 2019년 4월 달에 나온 심판례인데 직장인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하고 뭐 엄마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확정일자도 부여받고 그 집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전세 보증금이 그러면 채무냐 아니냐. 이게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거죠. 과세당국에서는 과세를 해버렸죠. 무슨 아들이 직장인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하면서 그 엄마와 전세 계약을 해서 엄마 그 전세 보증금을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그 우리 그 과세 당국하고 납세자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그럼 이 직장인 매수자가 그 집에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막 굉장히 그 뭐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걸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과세 당국이 이 집에 같이 살았는데 무슨 전세 계약이냐 이렇게 받고 납세자는 야 이거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간다든지 부모님 찾아 뭐 뵈러 간 것이 무슨 거기서 거주한 것이냐 엄마한테 그 전세 준 거에 맞다 이렇게 했는데 과세당국 그 우리 심판원에서는 아 이것은 그 뭐 임대보증금을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어요. 그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대학원생과 직장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판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직장인은 자기가 뭐 소득원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이 대학원생은 소득원이 없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판단하는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뭐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사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요즘도 이제 이런 사례가 뭐 종종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자녀가 자기 소득이 이렇게 획득이 될수록 자기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부모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가 그 돈을 부모한테 맡겼다가 자기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것을 모가 관리하고 있는 그 자금을 자기가 가져왔을 때 그게 증여냐 아니면 그 증여냐 아니면 뭐 자기 돈 자기가 찾아온 것이냐 이게 뭐 대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종전에 나온 심판례입니다만은 그 심판 사례에 의하면 뭐 자녀가 자금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재산 증식 차원에서 맡겼다가 찾아온 것은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지금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로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돈 자기가 찾아온 것이 무슨 증여냐. 이건 심판에서 판단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과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과세 당국에서는 대부분 그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증여세를 나중에 과세가 뭐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금 스케줄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